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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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희는 매월 윤봉길 찾기에서 설립한 애국단체 물친의 청소년 기자단 홍예은, 안태유, 이아린, 김윤석, 김보민, 김연아, 김민상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끼 진로 탐색을 위한 명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취재할 직업은 경찰인데요. 경찰이라는 직업의 구조와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대전의 유성에 있는 유성경찰서장을 맡고 있는 심은석 총경입니다. 우선 이렇게 학생 기자단들이 저희 경찰서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하고 헌신적인 직업입니다. 법치 질서를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정말 그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직업입니다. 경찰은 사실 고대로부터 있었던 핵심적인 직업이죠. 우리나라에도 옛날 포도청이랄지 이런 형태로 있었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법치 질서를 지키는,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고 또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직업입니다. 경찰 공무원과 경찰 간부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경찰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경찰관이 되는 방법은 1년에 2번 공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경으로 채 밑에 계급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요. 여기에 있는 5개 과목에 시험을 봐서 필기시험 50%와 적성검사, 체력검사를 통해 이렇게 입학을 들어오게 되고요. 6개월간의 실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순경으로 이렇게 복직을 하게 되고 1년간의 15기간이 끝나서 정식 경찰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간부로 들어오는 방법은 현재 1980년대에 창설한 경찰대학이라고 아시죠? 제가 경찰대학 4기 졸업생이 출신인데요. 경찰대학이 이제 120명씩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 학력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남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남학생이 100명, 여학생이 이제 20명 이렇게 이제 뽑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정이 돼서 그 인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간부 후보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선발하는데요. 각 기능별, 분과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또 들어오고 또는 로스쿨이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특별 공채를 통해서 경감으로 특채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종합 행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경찰 인력이나 조직 또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경무과가 있고 일선 지역경찰이나 파출소 지구대를 이렇게 관할하고 지도 감독하는 생활안전과가 있고 각종 여성 범죄랄지 청소년 범죄 이런 데 하는 여성 청소년과 그리고 수사 업무, 경제범죄, 진흥범죄를 총괄 사이버 범죄까지 해서 수사과가 있고요. 그리고 강력범죄, 5대 범죄를 포함한 살인, 강도, 방화, 폭력, 절도 등을 전담 수사하는 강력계, 또 일반 형사계 이렇게 한 형사과가 있고, 그다음에 정보 보안과가 이제 통합돼서 있는데요. 일선 치안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계, 그리고 대테러 정보나 대북한 관련, 또 탈북민 관련 이런 업무를 하는 보안계, 그리고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는 외사계가 포함된 정보 보안과를 운영하고 있고, 자체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또 민원을 접수하는 또 자체의 그 내부 공직기강이나 감사, 감찰 업무를 하는 청문감사관 이렇게 9개 기능이 각 협업을 통해서 경찰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상급단체가 이제 지방경찰청이 있고 지방경찰청 17개를 또 통할하는 경찰청, 국립경찰청이죠. 이렇게 해서 전국을 통할해서 국립경찰이 이렇게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형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또 사건이 벌어진 후 수사하는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하면 이제 폴리스맨을 경찰이라고 하죠. 형사 그러면 영어로 이제 디텍티브. 그래서 우리 경찰관은 저처럼 이렇게 정복을 입고 각종 근무복이나 교통복을 입고 하는 정복 경찰이 있고
또 사복을 입고 이렇게 시민 속에서 또 은밀하게 장복해서 그 범죄자를 가려내는 우리 형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형사는 보통 이제 사복을 입고서 이렇게 수사 업무를 전종하는 분들을 형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형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관인데 다만 사복을 입고 수사 업무를 뭐 살인 강도, 성폭력, 뭐 아니면 교통사고, 아니면 5대 그 강력범죄 이런 데를 전정하는 우리 형사들 또는 또 우리 경제 사기 범죄랄지 지능범죄 이런 데를 하는 이런 분들을 총틀어서 형사라고 대부분 이제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을 형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면 영화에서도 이제 많이 보는데 처음에 이제 파출소 지구대에 있는 현장 경찰, 지역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을 하죠. 112에 신고가 먼저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 강도 사건이 났습니다,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하면 즉각 수찰차가 출동을 하죠. 뿅뿅뿅 하면서 가서 현장에 가서 폴리스 라인을 치고 초동 조치를 하는 겁니다. 출입자를 통제하고 현장 감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막 구경하려고 오기도 하면 통제도 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이 초동 조치 수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모든 그 범죄의 단서나 증거는 현장에 있어요. 현장은 그래서 증거의 보고라고 합니다. 증거의 보물창고에서 현장을 잘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CSI라고 보셨죠? 하나도 지금 감식반 CSI라고 트인 이 전문 감식 요원이 가서 지문 채취도 하고 혈흔 같은 것도 채취하고 사진도 찍고 현장을 보존하는 이런 업무를 해서 거기서 범죄의 흔적을 증거를 발견하려는 이런 과정들을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피해자 중심 수사, 그리고 그 피해 현장 주변에 어떤 목격자랄지 CCTV랄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탐문 수사를 하고 그리고 각종 그 작물이다 하면 뭐 작물 수사나 이런 정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수법이 비슷한 동일수법 전과자, 우범자 이런 데에 대한 추적 수사, 이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요즘은 이 휴대폰 여기 증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전에도 한 5천여 개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요소에 CCTV 종합관제센터에서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사람들 움직임이랄지 각종 그 범죄 현장 주변이, 그걸 전부 뒤져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어떤 사람이 거기 찍혔는지 보고서 범죄 또 범인을 밝혀내는 이런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여지는 경찰과 현실의 경찰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죠? 사람들이 이제 그 영화를 왜 보겠어요? 영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하고 싶죠. 재밌으니까 보는 거죠. 재미없는 영화 만들면 사람들이 잘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현실의 경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센세이션하게, 더 임팩트 있게, 더 자극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팩트나 이런 부분은 또 인권 보장도 해야 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는 뭐 청소년들은 이제 그런 영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잔혹하건 한 폭력 장면이나 무슨 뭐 이런 장면들은 성인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실제로는 경찰의 그런 활동 영역과 비슷한 구조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영화는 현실을 더 픽션을 좀 더 가미했다. 그래야 사람들이 호기심 이런 것을 더 자극할 수가 있고 재미를 더 배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경찰 활동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사람들의 인권 보장과 프라이버시가, 또 개인정보, 또 피의사실 이런 것이 공표되지 않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가면서 이렇게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이해하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되겠어요. 소장님께서는 왜 경찰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경찰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이제 56살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여러분들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나이대가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최고 행복한 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청소년기 어린 시절 끊임없이 연구하고 책도 많이 보고 세상에 대해서 밝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어떤 국가관과 사회관과 내 인생관을 이렇게 정립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책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추리 소설 같은 거 있죠. 셜록 홈즈 이런 추리물이 계속 나왔는데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뭐 궤도 루팡 뭐 미국에서 나온 수소인데 이런 추리 소설 같은 거 이렇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소설 이런 것들도 보면서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수사반장이라고 아시죠? 제가 할아버지 된 치부람이 주연을 했던 그 극들이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단편마다 이렇게 사건을 해결해 가요. 네, 이런 데서 흥미를 느꼈었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경찰 대학이 한 100대 1 정도 상당히 우수한 대학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시골에 이제 있다든지 좀 학비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한 뭐 교육의 권리가 있죠. 우리 국민들은 그런 차원에서 경찰대학은 참 매력적이었어요. 우선 학비가 전액 면제가 되고 또 일정한 수당도 좀 지원을 해주고 또 4년간 이렇게 기숙사에서 규율 있게 이렇게 타이트 있게 수업을 하고 또 졸업 후에는 또 경위로 경찰 간부로 또 임관이 되고 또 군 복무도 이제 전투경찰대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는 특례도 있고 이런 혜택이 좀 마음에 들어서 경찰대학을 응시를 했어요. 그거 이제 특차로 이렇게 응시를 했는데 혹시나 해서 응시했는데 100대 1 정도 경쟁률이 됐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된 지를 지금 3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 또 아픈 사람, 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딱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갖고 또 제복을 입은 사람들 맨 인 유니폼이라고 하죠. MIU 선진국은 MIU 제복을 입은 사람이 존경받는 이런 사회가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제복을 다 입고 있는 거에 대한 매력도 좀 느끼고 그래서 경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청춘 다 보내고 이제 32년 근무를 했지만 참 보람도 많이 있었고 경찰관이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자신이 아주 만족하고 또 보람도 느끼면서 이 직업을 평생의 직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앞으로 이제 퇴직 좀 있으면 하겠지만 늘 자랑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떤 덕목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이라는 직업은 체력이 매우 중요해서 여성이 도전하기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들이 차별받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관을 흔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경찰에 투신했다고 합니다. 투신, 몸을 던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직업도 많이 있지만 경찰관 직업은 범죄 현장과 위험한 순간 또 남이 가기 싫어하는 어떤 더러운 현장, 남들이 기피하는 이런 데도 내가 가야 되는 이런 직업입니다.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직업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나 모르겠는데 2001년 9.11 테러 때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알카에다 테러범들에 의해서 이렇게 폭파되는 거 봤죠? 그때 무려 한 4천여 명이 그 빌딩에 있던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폭파돼가지고. 그런데 한 400여 명이 그 빌딩에 살지도 않고 멀리서 있는 경찰관, 소방관들이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거기 근무도 안 하는 분들이. 비번인데도. 또 멀리서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막 도피하려고 막 살려고 막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경찰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가야 되는 이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마음, 봉사정신 이런 것을 좀 갖고 있는 것이 경찰이 되기 위해서 좋다. 그리고 준법 질서,
법 질서를 좀 지키고 이렇게 교통법규랄지 있죠. 여러분들 다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잘 지키는 거. 또 남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을 늘 갖고 있는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경찰관의 적성하고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강해야 돼요. 시험 볼 때도 이제 팔굽혀 펴기 하거든요. 그리고 유무일으키기 또 이 악력 손을 이렇게 범위를 잡으려고 악력 그리고 100m 달리기 그리고 1000m 달리기라고 이제 그래서 체력을 측정해요. 그게 이제 체력 점수가 뭐 20%가 이제 반영이 되긴 하는데 그것은 틈틈이 체력 관리를 하시면 능히 이제 극복할 수가 있고 여성 경찰관이 전국 경찰의 12%한 6,000명 정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전국 경찰이 14만인데 여성 경찰에게는 뭐 지금 육아도 해야 되고 또 출산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직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여성에 맞는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 범죄랄지 여성의 어떤 성 관련 이러한 범죄랄지 이런 것은 여성 경찰관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좀 수치심도 좀 덜해지고 인권 보장도 되기 때문에 이런 파트가 또 여러분들 같이 학교에도 지금 여 선생님들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 여 경찰이 학교에 SPO라고 학교 경찰,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이렇게 또 여성들이 좀 많이 하고 여성 경찰이 진출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 조직 내에서 여성 경찰이라고 승진이나 전보, 뭐 인사이동 이런데 차별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배려하고 또 좀 약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경찰관이 누구자 맘먹으면 그런 마음가짐을 좀 잘 가지고 책을 좀 많이 읽고 또 앞으로 법 과목 이런 거 좀 같이 하셔가지고 경찰 시험에 도전을 하면은 누구든지 경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되고 나서 가장 힘든 점과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또는 가장 행복했던 적과 후회했던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제가 88년도 경위가 돼서 전투경찰 때 소대장 또 기동대 부대장 이런 근무를 하면서 우리 의무경찰 대원들을 이렇게 지휘해서 집회 시위 현장에 갔었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폭력적으로 뭐 쇠파이프 화염병이 막 경찰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던지고 이런 것을 좀 피하고 이런 위험한 순간을 좀 많이 겪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좋았던 점은 이렇게 한 계급 승진할 때 좋죠. 그것도 좋고 제가 2004년도에 미국의 FBI가 있죠. 거기에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경찰하고 가서 지금 버지니아주에 있는 퀀티코에서 공부를 했어요. 24시간 계속 몇 달간 했는데 상당히 보람 있는 이런 과정인 행복감도 느꼈고 또 좋다 그러면 제 아들이 경찰이 됐어요. 2년 전에. 그때 참 좋았어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다 그러면 뭐 옛날에는 경찰이 지금처럼 이게 좀 시간도 많고 휴가도 잘 가고 이렇게 되지 않는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집사람 생일도 잘 못 챙겨주고 또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할 때 이때 조금 후회하고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모든 것을 다 만족하고 지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제감정기를 거치면서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 사람들의 좋지 않은 고정관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현재 우리나라 경찰들은 어떻게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군입경찰이 창설된 지가 이제 금년도 74주년을 기념을 했습니다. 1945년 10월 21일 날 창설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1945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이 됐죠. 그리고 바로 모든 기관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경찰은 가장 먼저 이렇게 창설이 됐습니다. 해방되자, 광복되자마자.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해가지고 우리 독립투사들을 탄압하고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는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경찰 1호는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수립이 됐죠. 거기에 1호 경무국장으로 경찰을 태동시킨 백범 김구 선생님이 경찰 1호라고 이렇게 하셔요. 사실은 수많은 독립투사들, 이봉창 의사 아시죠? 일본 폭탄을 던진 또 나석주 의사,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다 경찰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그리고 그 당시 임시정부가 이제 일본의 그 경찰 또 일본 헌병 이런 데서부터 우리 요인들을 우리 독립투사들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역할, 또 임시정부 청사도 좀 지켜야 되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경찰이 우리 뿌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제시대 때 뭐 일본인들 순사들이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독립 투쟁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이끌도록 그렇게 어려운 시절 상해에서 만주에서 또 국내 각 지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다. 1호 경찰이 김구 선생이고요. 제 2호 경찰이 경무국장님이 김용원 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대전 분입니다. 대전 기성 분이신데 현충원에 지금 안장돼 계신데 독립투사시면서 그래서 우리 대전 경찰에도 김용원 홀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올해. 그리고 어제 우리 경찰청에서 경찰대학 도서관 이름을 김구 도서관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중앙경찰학교에 있는 거기 탑 김구 선생님 흉상을 다 만들어서 경찰 정신으로 이렇게 임시정부가 우리 경찰의 뿌리고 정신이다. 그럼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그런 일본 경찰의 만행 뭐 이런 거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강제로 강정돼 가지고 다 힘든 시기에 일제 강점기에 이렇게 어렵게 이제 순환을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경찰을 저희 지금 대한민국 군익경찰의 선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해를 좀 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1936년 상해에서 홍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 대장서부터 많은 일본 요인들을 폭살시킨 윤봉길 의사, 여기 예산이 고향이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월진의 이렇게 멤버신데 이 독립투사의 혼이 이렇게 충청 또 예산 지역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분도 김구 선생이 우리 경찰 1호 경무국장이 김구 선생님께서 사진도 같이 찍고 시계를 이렇게 서로 맞교환한 거 아시죠? 그리고 임시정부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 홍포공원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 행사장에서 내 몸을 불살라서 폭탄을 던져서 중국의 장개스 그때 주석이 중국 군대 200만이 못한 것을 대한민국 사람이 해냈다 이렇게 격찬을 했던 이런 뿌리들이 사실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바탕이 되었다고 보여져요. 그죠? 뭐 일본이 패망했다고 다 당연히 독립이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안타깝게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됐지만 그런 과정들이 전부 경찰의 활동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찰이 되고 나서 가장 힘들었거나 무서웠던 사건, 보람이 있었던 사건을 알고 싶습니다. 직접 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무서웠던 사건은 저도 살인 사건도 많이 해결해보고 또 심야에 그 소도둑 이렇게 이런 사람을 이제 밤길에 겨울밤에 이렇게 소를 훔쳐갔어요. 그것을 새벽에 추적해가지고 소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까 범인이 소를 이렇게 여기다가 숨겨놨더라고. 그래서 잡은 이런 것도 있고 아주 흉악하게 피살된 살인사건 현장 이럴 때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죠. 그렇지만 담대하게 경찰관은 항상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 이겨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경무 파트, 또 외사 파트, 보안 파트, 정보 파트 이런 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경찰 개혁이랄지 또 인권 민주경찰로서 이런 토대, 교육보석 이런 데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이런 행정 업무를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수사권 조정도 이제 목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온 거 이런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경우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네, 화성 살인 사건은 참 장비도 열악하고 과학 수사가 발달되지 않은 지금처럼 DNA 지문이라 그래서 변치 않는 모든 사람의 특정이 있는 지문 같은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진짜 그리고 CCTV도 지금처럼 없었어요. 그 화성에 그렇게 12명 분들이 이렇게 사건이 났을 때 사실 아무런 과학적 장비가 좀 부족한 가운데 사건은 계속 나고 이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범인으로 몰려서 드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심심하게 좀 위로를 드리고 저희들이나 저희가 여태까지 경찰을 하면서 한 번도 뭐 인권 침해를 했다든지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게 이렇게 죄가 없는 분을 범인으로 만든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10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만들지 말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 수사부서에 있을 때에도 뭐 과잉금지 원칙이랄까요? 비례의 원칙 이런 거에 해서 과도한 이런 수사권의 남용이랄지 이런 것이 일체 없고 오직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인권을 보장되는 이런 업무를 계속 이렇게 수사권을 행사했다고 할까 이렇게 일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저희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제도 개선도 하고 과학장래 이런 걸 더 보강할 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장이 되기 전에 걸어오신 과정과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우리나라에 252명의 경찰서장이 있습니다. 경찰서장을 흔히 경찰의 꽃이라 그래요. 제 계급이 총경인데 총경분들이 대부분 경찰서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관장이라고 이렇게 하죠.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면서 기관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죠? 우리 국민들한테 여러분들도 어머님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유성 경찰서장 해가지고 과태료 고지서 그죠? 어디서 교통위반했다 스티커 밟아봤죠? 전부 경찰서장 명의로 가요. 그리고 즉결 심판 청구할 때도 경찰서장 명의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인이 딱딱 찍혀요. 그리고 사건 송치서날지 사건을 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로 보내고 이렇게 할 때도 경찰서장이 직인을 찍고 그거를 제가 다 찍는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전결권이라고 있어요. 이제 과장들이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찰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유성 경찰이 542명이 우리 유성 경찰서 가족이에요. 직원이에요. 540명 많이 되게 많죠. 경찰관이 약 한 500명 계시고요. 의무 경찰 이분들이 한 15명 그리고 행정관 이렇게 주무관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30명 돼가지고 한 542명인데 6개 지구대 파출소에 이렇게 나눠서 다 지금 근무하고 계셔요. 숫자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일단 떨어져 있는 분들 봤죠? 그분들이 다 경찰관이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 경찰서장이 다 아우르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또 필요하면은 인사 배치도 해야 되고 뭐 승진자 할 때 근무 평점도 줘야 되고 그죠?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감찰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또 징계도 해야 되고 이런 권한들이 주어져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 아픈 분들은 가끔 병원에도 가고 또 출산이 있다든지 하면 꽃도 좀 보내주고 또 생일이 있다든지 하면 같이 격려 축하 전화도 해주고 범인을 잡아서 아주 큰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격려하고 불러서 표창도 직접 주고 다 다니면서 하고 또 먹을 거 있다든지 떡이 있다든지 하면 나눠서 먹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경찰 목적을 하도록 이렇게 잘 서포트하는 것이 일이지만 또 경찰서로서 우리 경찰서를 대표해야 되겠죠. 다른 기관에 또 우리 유성 구민의 대전 시민의 유성 경찰서장으로서 공적 지위로서 이 경찰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이런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뭐 경찰서장이 되기 전에도 뭐 교통 업무도 했고 보안 업무, 외서 업무, 정보 업무, 수사 업무 다양하게 했어요. 그리고 옆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거기 이제 연기 경찰서장을 하다가 세종 뭐 초대 일대 세종 경찰서장을 좀 세종특별자치시를 확대해가지고